시청자 질문을 몇 개 묶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신랑 합방 이후 신랑 신부 각각 규칙 사유에 대한 변심으로 파혼을 할 경우에 재진행 비용이 궁금하대요. 재진행 비용은 업체마다 이제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이제 일단은 그 업체도 현지 에이전시하고 또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의 신랑이 이제 돌아가서 이후에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서로 파혼되냐에 따라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고 한국에 바로 돌아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통 보면 한 3,000불 정도. 그리고 만약에 신부가 학당을 계속 다니고 뭐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지난 이후에 파혼이 되면은 또 이제 학당비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업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이제 저희 업체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0달러, 그리고 이제 신부 학당비, 기숙사비 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이제 하죠. 신랑이 보기에 뭐 상식선에서 조금 어긋난다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상식 말입니까? 다른 업체 바닥에 이자료라든가 이런 걸 요구한다거나 이러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업체나 개인 소개 이렇게 돼갖고 이제 신랑분이 이제 이렇게 서로 신부하고 깨지잖아요. 그럼 신랑분들은 사실 그래요. 자꾸 이제 신부 기책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기책이 어떤 게 기책이냐? 예를 들어서 신부가 뭐 성격이 조금 뭐가 난다. 기책은 아니죠, 솔직히. 자기가 그 성격 좀 뭐가 난 사람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혼이죠, 따지고 보면은. 서로 파혼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저 신부한테 일단 그런 부분을 몇 번 이제 지적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해도, 만약에 신부가 그게 못 바꿀 때는 이제 서로 결혼을 뭐 중간에 멈추는 파혼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신랑분들이 가끔 보면 그래요. 모든 게 보면은 신부가 여기 조금만 뭐 좀 이상하면은 신부 기책 이러거든요. 응? 그러니까 기책이라기보다도 저는 신랑 신부 서로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랑분이 본인이 생각하는데 그 여성의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거고, 응? 예를 들어서 진짜 기책이다 그러면은 뭐 신부가 여기서 바람이 났던가 남자를 사귀었거나 뭐 이렇게 돼야 기책이지. 응? 이 국제결혼을 하면 신부가 조금만 이상하면 다 기책 그래요. 사실 기책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저런 성격의 신부를 한국 와서 살면 내가 좀 힘들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거기서 중지하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신부는 신부가 잘못돼갖고 뭐 조금 안 좋은 부분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근데 신랑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신부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랑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신랑은 전혀 안 고치려고 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신랑분도 좀 고치려고 하는 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많아요. 자, 결혼을 진행하다 보니까 담배를 피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부가 담배 냄새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담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부가. 그럼 신랑분이 이번 기회에 내가 할 수 어쩔 수 없네요. 끊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전자담배로 바꾸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 신랑분들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응?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부들도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서로 이게 이제 서로 배워가는 거고 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은 안 고치려고 하고 신부만 조금만 이상하면은 기책사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기책이 아니라는 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남편이 그런 거는 괜찮고 신부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기책이다 그러고, 우리가 엄연히 어디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누가 기책 사유로 파혼 사유인지. 또 합방은 했으나 신부가 응하지 않아 성관계를 못할 경우에
이것도 이제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럴 때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런 그 신부의 귀책, 진짜 이런 귀책의 예. 경우에는 그런 재비용 결혼이나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진행 바로 하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최소 금액으로 바로 이제 그 신부가 본인이 첫날 밤에 해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 번 더 기회를 보통 줘야 돼요. 신부한테 설명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이런 것도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신부들도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막 어떤 그런 게 겁이 나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뭐 저희들은 그렇게 첫날 밤에 거부해가지고 뭐 계속 결혼이 깨지고 이런 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첫날 밤에 신랑분들이 신부가 처음에 조금 막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냥 잤습니다. 이런 신랑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신랑분한테 이렇게 오늘 그 다음 날은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신혼여행 가서 사장님 잘 됐습니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진짜 신부가 거부를 한다. 둘째 날로 또 거부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은. 그럴 때는 반드시 파혼을 하고 그는 신부도 본인이 그렇게 못할 때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보통 최소 금액으로 보통 한 2,000불선 정도 다시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저는 합당하고 저희 회사도 그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는 다른 데가 많죠. 이거는 천차만별이니까. 그렇죠. 자, 또 다른 부분의 질문인데 그 신랑 건강보험은 몇 년치 기록이 필요한가요? 아파트 소유로 건강보험 적용 부분이요. 설명 좀 주세요. 건강보험료는 그분이 아파트 소유를 하고 안 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건강보험료 우리가 보면 이제 건강보험 내역 안에 보면은 건강보험료가 있고 요양보험료가 있어요. 요양보험료 부분은 빼고 건강보험료를 갖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그 하나만 딱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적인 특히 직장 다니는 분은 해당 안 됩니다. 자영업자 또는 농업인 수산업 하시는 분들, 뭐 축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건강보험료를 갖고 하는데 본인 혼자 살 때 2,100만 원 소득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최근 1년간, 과거 1년간 12개월을 다 합산해서 나누기 다시 12개월 하면 월 평균 의료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 금액의 2,100만 원이 넘으려 그러면 평균 5만 4천 원 정도 되면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은 소득 금액에 가족 추가 한 명일 때 570만 원 정도가 상향됩니다. 그러면은 한 2,700 가까이 되잖아요. 어머니 한 분이 모시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까지 같이 한다 하면 보통 우리가 3,000 한 300선 정도 기준을 잡아요. 정확하게 3,200 몇십만 원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건강보험료도 그 금액만큼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얼마 있고 안 있고가 필요가 없어요.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건강보험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득을 부족한 부분. 그때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아파트 공시지가에 부채를 빼고 그 금액에서 5% 만약에 1억짜리다. 부채 다 빼고 공시가가 1억이 남다 하면 그분은 500만 원을 5%가 아니라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을 소득에 합산시킬 수 있어요. 그는 모든 동산,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동산은 이제 현금, 통장에 6개월 이상 된 주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보증금 부분.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그게 6개월 이상 이제 소유하고 있던 증명이 될 때, 그래서 적금이 들어가 있다 하면 6개월 전에부터 적금이 들어있는 증명 이런 거고, 부동산은 취득한 지 6개월 지나야 되잖아요. 그게 그 시점이 언제냐? 비자 신청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가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비자 신청은 보통 평균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뭐 빨라지면 3개월까지면 실제 결혼하고 신부 학당 3개월 마치고 이렇게 하면 뭐 평균 전체로 보면 한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직장인들은 직장에 대한 어떤 소득 증명 그걸로 인정이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전혀.
근데 자영업자들 또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건강보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는 그 본인 소득을 충족 못 시킬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업체의 신랑분들이 상담을 할 때 직업이 뭐냐고 묻는 경우는 많은데 소득이 그만큼 충족이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신랑분들이 반드시 그 피해를 안 보려면은 본인 소득이 충족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 결혼중개업체는요, 그분 직업만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축산업을 하는 것 같으면은 축산업 증명서,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 농지원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자 등록증 4번. 이걸 확인하게 돼 있어요. 소득 금액을 확인하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비자가 되고 안 되고는 신랑 개인 능력이에요. 그건 업체하고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자가 안 나와서, 소득이 작아서 비자가 안 나와서 업체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 때문에 신랑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일반적인 업체에서 결혼을 막 시킬 목적으로, 예,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이야기 많이 해요. 자기가 여러 군데 전화해봐도 사장님처럼 소득이 이렇게 저뜨고 어떻게 얼마가 되고 이런 거 묻는 업체가 없었어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랑 스스로가 해야 돼요. 때문에 내가 충족이 되는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무 문제. 그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매출이 많잖아요. 매출이 한 뭐 2억, 3억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 금액이 충족이 됩니다. 근데 매출이 1억 5천 미만인 분들 보면 충족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공제할 거 다 털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분들이 이제 한 번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본인 수입이 다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영업 뭘 하는데 한 달에 내가 600만 원 법니다. 500만 원 법니다. 이것만 갖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1년, 전년도 1년 매출을 신고했잖아요. 거기에서 털어낼 거 다 털어낸다고요. 털어내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최종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소득 금액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한 1억 2천, 1억 3천 매출 있는 분들요, 다 털어내보면 거기에 보면 얼마냐면은 1200, 1500 이렇게밖에 안 잡혀요. 왜? 세금 작게 내기 위해서 많이 털어내잖아요. 근데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종합소득 신고할 때 적게 털어내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5월달 지난 6월달 됐잖아요. 지금은 그걸 충족 못하는 분은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게 반드시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업체 믿고 뭐 자영업 뭐 합니다. 예, 됩니다. 그 큰 코 다칩니다. 왜? 현금 매출 많은 사람들은 다르잖아요.